리플이 정말 올해 12월 31일까지 100달러를 돌파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리플을 두고 도대체 왜 이렇게 믿기 힘든 주장이 나오는 건지 오늘 그 핵심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의 발목을 가장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건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법적 다툼이 이제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건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소송이 끝나면 오르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소송의 승패를 넘어서 이 소송이 종결되는 순간 리플에게 어떤 날개가 달리느냐는 점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그동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도 SEC 눈치를 보느라 망설이던 전 세계 수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이제는 마음 놓고 리플을 써도 된다는 공식적인 청신호가 켜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미 리플은 국제 송금 메시징 표준 ISO 2002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차세대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설 준비를 이미 다 끝낸 상태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게 바로 리플의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이 리플을 채택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고 가는 국제금융의 대동맥에 리플이 직접 연결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리플은 단순한 브릿지 통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이자 거래의 핵심 기축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 한 전문가의 충격적인 분석이 등장합니다. 그는 시장이 아직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는데요.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과 거대 금융기관들이 대중의 눈을 피해 막대한 양의 리플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소송이 끝나고 리플 기반 금융 시스템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리플 가격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이 보기에 지금의 리플 가격은 말 그대로 헐값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 공포와 지루함에 지쳐 리플을 던질 때마다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자기들 창고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지금의 가격 정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전문가는 12월 31일까지 100달러라는 가격을 제시한 근거로 연말에 집중되는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 집행과 새로운 회계도에 맞춘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일을 기점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리플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리플 가격은 하루아침에 수십 배, 수백 배 급등하는 퀀텀 점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100달러라는 가격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움직인 소수만이 부의 반열에 올랐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리플은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고 물량을 확보해 둔다면 머지않아 리플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리플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저평가 수혜 종목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한다면 리플 한 종목에만 집중했을 때보다 수익을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온도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자사의 대표 토크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의 리플레저에 공식 출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코인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크나 펀드인 비들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온도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결고리로 1년 만에 무려 4200% 폭등을 해버렸죠. 계산해보면요. 그때 100만원만 넣어두었어도 지금쯤 4억 2천만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장주 XRP만 들고 가는 것보다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저평가 수혜 종목을 반드시 같이 담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2의 온도 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지표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요,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도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다고까지 말이 나오는 그 남자, 바로 피터 틸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이 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이 사람의 돈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걸까요? 일단 피터 틸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1998년에 페이팔을 만들고 2002년에 15억 달러에 매각했죠. 또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최초로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는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만들어 미국 국방부와 CIA 같은 비밀 기관들과 단독 파트너십을 맺기까지 했죠. 그렇게 피터 틸은 미국 정부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위치로 올라서면서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말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피터 틸이다.
그냥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한데요. 현재 미국의 부통령 JD 벤스는 피터 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피터 틸이 직접 트럼프에게 JD 벤스를 소개해줬고 상원 후원 선거에 1천만 달러까지 지원했죠. 트럼프 정부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섹스는 피터 틸과 함께 페이팔을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회사는 CIA, FBI, NSA를 포함해 미국의 18개 정보기관 전부와 계약을 맺고 있죠. 미국 정부가 누군가를 감시하고 추적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 피터 틸이 만든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피터 틸을 지난 2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피터 틸은 사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리플이 아직 오픈 코인이라는 이름을 쓰던 시절 피터 틸의 벤처 캐피탈인 파운더스 펀드가 시드 라운드로 참여했었습니다. 이건 찌라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직접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피터 틸이 12년 전부터 이미 XRP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투자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연결고리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는 피터 틸이 투자한 기관용 거래소 블리시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장했고요. 지난 8월에는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IPO 대금 11억 5천만 달러 중 일부를 RLUSD로 결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미국 IPO 역사상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처럼 피터 틸의 돈은 1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리플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피터 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할까요? 여기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쉽게 듣기 힘든 핵심 투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코인을 사지 말고 코인이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를 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드러시를 떠올려 보시면 금을 캐러 간 사람들 중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죠. 피터 틸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코인 자체보다 코인 시장이 굴러가게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거죠. 1998년 피터 틸이 페이팔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의 목표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꿈은 정부와 은행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사용자가 달러를 페이팔에 넣으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페이팔 안에서만 돈이 돌고 그 돈으로 이자 수익까지 내는 정부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걸 용납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불법 은행업으로 규정하고 강한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피터 틸은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백기를 들게 되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본사도 없고 태표도 없어서 정부가 공격할 대상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피터 틸은 비트코인에 열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피터 틸이 원했던 건 금고가 아니라 은행이었기 때문이죠. 댓글에서 발견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죠. 코드를 짜두면 사람 손이 없어도 알아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틸이 1998년에 꿈꿨던 것들이 20년 만에 이더리움 위에서 거의 다 구현되고 있었던 건데요. 자, 그래서 피터 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더리움을 막 사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피터 틸은 이더리움이라는 디지털 공장을 장악하기 위해 제곡을 쌓기 시작합니다. 블리시라는 기관용 거래소에 투자하면서 자금이 흐르는 심장을 잡았고요. 팍소스라는 규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서 합법성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코인데스크 인수에 관여해 시장의 확성기까지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지난 7월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팩 37억 달러치, 우리 돈으로 18조 원이 넘는 규모를 보유했던 이더리움의 중앙은행 피터 틸의 펀드가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비트마인 주가는 일주일 만에 3,950%나 폭등했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는 3개월 만에 14개에서 368개로 무려 26배나 늘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피터 틸의 설계도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공장은 이더리움이고 그 돈을 담아두는 금고는 비트마인이었고 자금이 흐르는 통로는 블리시 거래소고 이 모든 걸 감시하는 CCTV는 팔란티어였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빈틈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터 틸의 시선이 이더리움에서 리플 XRP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성공 공식을 XRP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더리움에서 블리시가 담당하던 역할에 해당하는 건 XRP 기반의 DEX 탈중앙 거래소이고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에 해당하는 건 리플이 만든 RLUSD 생태계입니다. 또 트레저리 기업 비트마인에 해당하는 건 XRP를 대량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고 토크나이즈드 인프라는 리플이 출시한 MPT 다목적 토큰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XRP 레저의 생태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TVL이 약 8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반면 이더리움의 TVL은 500억 달러입니다. 즉 XRP가 이더리움의 0.16%밖에 안 된다는 뜻인데 이게 리플에게 리스크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XRP가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만 가도 12.5배입니다.
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XRP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성장을 흡수하면서 XRP보다 더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바로 제2의 온도 코인이 될 후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느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피터 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서 4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연결성입니다. 자, 온도 코인이 왜 폭등했습니까? 블랙록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 연결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찾아야 할 건 리플의 공식 파트너인 산탄데르, SBI 홀딩스, 트랑글로 같은 기관과 연결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피터 틸이 블리시와 팍소스에 투자했던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아야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세 번째는 인프라냐 앱이냐입니다. 피터 틸은 단 하나의 코인만 막 사지 않습니다.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 데이터 분석 같은 인프라에 투자죠. 우리도 XRP 생태계에서 DEX, 브릿지, 오라클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F 공시 같은 걸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기관은 분기마다 무엇을 샀는지 13F 공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거든요. 이를 통해 비트마인 기관 투자자가 14개에서 368개로 들었던 것처럼 기관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을 건데요.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건데 여기 이 부분에 구독자께만 드려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